자, 오늘 좀 무거운 얘기 할 거예요. 보통 유튜브 영상에서 AI 써야 한다고 하면 다들 고개 끄덕이고 영상 닫고 다시 원래 하던 대로 살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클로드 코드 컨설팅 받고 개발자 4명 중 3명을 내보냈거든요. 이제 한 명만 남겼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이 영상은 개발자분들만 보시면 안 돼요. 회사 다니는 분, 사무직이신 분, 뭔가 AI 써야 한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전부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AI 실력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챗GPT나 클로드한테 질문 잘 던지는 거, 프롬프트 잘 쓰는 거 맞아요, 맞는데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AI 실력은요,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오래 한 번에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써봤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요리를 생각해봐요. 요리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재능이요? 아닙니다. 레시피를 알고 있느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예요. 처음에 계란 후라이도 태웠던 사람이 매일 요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세기만 봐도 딱 알게 되거든요. 간 보지 않아도 소금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손이 먼저 알고요. AI도 똑같아요. 많이 써본 사람은요, AI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원하는 답이 나오는지 몸으로 알거든요. 이건 글로 배울 수 있는 감각이 아닙니다. 직접 써봐야 생기는 감각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게 왜 무서운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복리라는 개념 아시죠? 은행 이자 얘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1만 원을 연 10% 복리로 넣으면 1년 후에는 1만 1,000원이에요. 10년 후에는 2만 5천 원이 돼요. 단순히 10%씩 더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쌓인 것 위에 또 쌓이는 거잖아요. AI 실력이 딱 이렇게 들어요. 처음에는 챗 GPT한테 간단한 질문 하는 법 배우죠. 그러면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걸 시킬 수 있어요. 그게 되면 또 그 위에 더 어려운 걸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6개월 뒤에는 혼자서 간단한 웹사이트를 뚝딱 만들 수도 있어요. 코딩 한 줄 몰라도요. 1년 뒤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날 오후 안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2년 뒤에는 솔직히 저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시작 안 하면 이 복리 게임에서 아예 뒤처지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클로드 코드 사용 1개월 차인 분이랑 6개월 차이인 분을 비교하면요. 단순히 5개월 써봤다의 차이가 아닙니다. 비유를 들자면요. 마라톤 레이스를 달리는데 한 사람은 걷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달리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달리는 사람이 달릴수록 체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걷는 사람은 달리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고요. 1년 뒤에는 단순히 거리 차이가 아니에요. 달리는 속도 자체가 달라져. 업무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간단한 프로그램 제작, 이메일 자동화, 미팅 요약, 리서치 이런 걸 AI랑 손발 맞춰서 처리하는 속도가 처음 써본 사람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럼 1개월 차인 분이 1년 차를 따라잡을 수 있냐고요? 거의 불가능하긴 해요. 왜냐하면 1년 차인 분도 멈추지 않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비교 드릴게요.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랑 안 다니는 분들의 차이, 성인 되고 나서 얼마나 벌어지는지 아세요? 피아노를 10년 치신 분은요,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속도가 달라요. 기법도 알고, 음악적 감각도 있고, 손놀림 자체도 훈련돼 있거든요. AI도 똑같아요. 지금 AI를 열심히 쓰는 분들은요, AI가 또 업그레이드 됐을 때 그 새로운 AI를 배우는 속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AI랑 대화하는 법 자체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반대로 AI를 한 번도 안 써본 분들은요, 새로운 AI가 나와도 이걸 어떻게 쓰지라 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차이는요, 계속 벌어질 거예요. AI 회사들이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상은요. 이제 현실 얘기를 잠깐 해봐요. 좀 무거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세요. 개발자를 4명 데리고 계셨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클로드 코드 컨설팅을 받으셨어요. 클로드 코드가 뭔지, 어떻게 쓰는지, 비개발자인 이분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로부터 한 달 뒤 네트워킹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됐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개발자 4명 중 3명 내보냈어요. 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분들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요. 클로드 코드 하나로 혼자서 그 3명분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빠르게요. 이게 그냥 한 회사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 일어날 일이라고 봐요. 올해 아님 내년. 아마 그쯤에 엄청난 고용 충격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지금 이 기업들이 조용히 실험 중이에요. 이 업무 AI로 대체할 수 있나? 이 팀 한 명이 AI로 다 할 수 있지 않나? 실험 결과가 나오면요. 그다음 스텝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AI는 2-3년 안에 대한민국을 크게 휩쓸고 지나갈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요. 이게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몸을 쓰는 직종, 배달, 건축, 요리, 미용 같은 거 이런 건 괜찮아요. 로봇이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왔으니까요. 근데 사무직은 다릅니다. 보고서 쓰는 사람,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번역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마케팅 자료 만드는 사람 이런 일들 대부분이 AI로 대체 가능해요. 지금 당장이요. 제 극단적인 예측은요. 사무직의 90%는 결국 줄어들 거예요. 대신 나머지 10%가 AI를 활용해서 그 90%가 하던 일을 전부 해낼 겁니다. 물론 이게 내일 당장 일어나지는 않아요. 5년, 10년 걸쳐가지고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10%에 들어갈 사람은요. 지금부터 AI를 열심히 써온 사람들일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비유 하나 드릴게요. 2010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스마트폰 빨리 배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앱 만드는 법 배우고 유튜브 시작하고 인스타그램 키우고 온라인 쇼핑몰 열고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튜버로 수억 버는 사람, 앱 팔아서 대박 난 사람, 인스타로 브랜드 만든 사람. 반대로 스마트폰이 뭐야? 그냥 전화나 하면 되지. 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AI가 딱 그 시점이에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요. 그 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 좀 일찍 시작할 걸 하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될 건지 그 선택을 지금 하고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먼저 비개발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챗GPT나 클로드를 매일 쓰세요. 매일이요. 하루에 10분이라도요. 업무 이메일 쓸 때 AI한테 초안 맡겨보고, 보고서 쓸 때 AI한테 목차 구성 부탁해보고, 모르는 개념 있으면 AI한테 물어보세요. 처음엔 별로 안 신기해요. 이게 다야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요, 점점 더 잘 쓰게 되거든요. 그게 복리입니다. 두 번째는 쓰는 빈도보다 다양하게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방식으로만 쓰면 안 돼요. 글 쓰는 데만 썼다면 이번엔 데이터 분석에 써보세요. 이미지 만드는 데 썼다면 이번엔 기획서에 써보세요. 다양하게 써봐야 AI가 이런 것도 되는구나가 쌓여요. 세 번째, 배우는데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클로드 200불 플랜을 사서 써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200불 플랜의 주간 할당량을 매주 다 써보도록 노력해보세요. AI 관련 강의, 유료 AI 툴 구독 이런 데 투자하는데 지금은 정말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이 앞으로 당신의 생존과 직결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AI 툴을 구독하는데 월 120만 원, 130만 원 이 정도 선까지 써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으세요?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아직 아닙니다. 2025년, 2026년이 지금은요, 여전히 초기입니다. 스마트폰 비유로 돌아가면요. 10년대가 아니라 11년, 12년도에 시작한 분들도 이제 충분히 기회를 잡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11년쯤에 있어요. 초기는 지났지만 여전히 앞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1년 후, 2년 후에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늦을 수 있어요. 그때는 AI 잘 쓰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고 못 쓰는 사람이 이상한 세상이 되거든요. 그럼 고용 쇼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AI를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AI로 내 것을 만드는 것. 즉, 첫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10% 안에 드는 거입니다. AI를 써서 다른 사람 10명 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게 제일 확실한 방어예요. 회사에서 해고하려고 해도 못해요. 이 사람 하나가 팀 하나 역할을 하니까요. 두 번째 전략은 직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AI를 써서 사업이나 부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블로그, 뉴스레터, 작은 소프트웨어, 온라인 강의 이런 걸 AI 돈 받아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세상에서 일자리에만 목매는 건 리스크예요. 내 것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첫걸음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오늘 해보실 거예요. 1단계는 클로드 가입하세요. 2단계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를 골라가지고 자동화를 한번 해보세요. 3단계는 AI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서 써줘. 처음엔 엉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고쳐달라고 하고 더 추가해달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감이 와요. 그 감이 복리로 쌓이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 정리할게요. AI 실력은 운동입니다. 매일 해야 늘어요. 그리고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그리고 고용 쇼크는 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서 살아남는 방법 딱 하나예요. AI를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것. 그 10% 안에 드는 것.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적어도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신 거잖아요. 이제 남은 건 실행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클로드 가입하고 이메일 하나 써달라고 해보세요. 딱 그거만요. 그게 첫 번째 복리의 시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10% 안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